그 회사법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뭐 채널직님도 들어오셨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삽질을 계속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각자마다 삽질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른데, 오늘 이제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네, 좋고요. 그 코멘트를 한 번씩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마 잘 이제 뭐 이제 다른 선생님들 잘 해주고 계시지만 그 코멘트를 받고 좀 이제 유익하게 좀 잘 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평소 하던 대로 그냥 해볼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평을 평소 하는 식으로 그냥 발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이제 공유를 했고요. 저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계속 이제 그 선행대수에서 필드 관련된 이제 문제, 진짜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기본적인 문제를 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아니고선 제가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이해될 때까지 이런 문제들을 그냥 제 방식대로 계속 좀 풀어보고 그냥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최근 이제 여러 이제 이 지금 문제들을 보면서 그냥 솔루션을 한 번씩 보는데 솔루션을 보면서도 이게 내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라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내용들이랑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단 가지고 왔고요. 문제는 보시면은 뭐 이제 뭐 필드 안에 있는 뭐 알파 베타 이제 엘리먼트들이 있고 이것 그리고 알파 플러스 X가 베타를 만족하는 그 어떤 유니크한 솔루션을 찾아라. 뭐냐가 이제 질문인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뭐 중학교 때 배운 1차 방정식이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X가 아이고 잠시만요. 당연히 X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는 이미 이 상황에선 그냥 자명해요. 근데 자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명하기까지 끌어오는 것들을 좀 일단 해보려고 했었고요. 그거를 이제 아래 제 방식대로 이제 문제를 그냥 좀 그냥 바꿔봤는데 맥스 필드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여기에 있는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커뮤니티브, 어소시에이티브 그다음에 아이덴티티, 임펄스 그냥 이제 대충 그냥 썼습니다. 그리고 need to show 그러니까 보여줘야 될 거는 유니크한 솔루션이 X인데 그 X가 이제 F 안에 들어가는 무언가를 보여라 였고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일단 나누게 되었어요. 두 가지로 나눈 첫 번째는 일단 이 이퀘이션을 이제 풀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이퀘이션이 유니크한지를 증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래쪽에 있고 그러면 이제 알파 플러스 X가 베타인데 이게 마이너스 알파를 양변에다가 이제 더하는 거죠. 그 양변에 이제 왼쪽 부분에 각각 더하게 되면은 아래쪽처럼 이제 식이 좀 변형이 될 겁니다. 변형이 되고 이 변형된 거에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묶어낼 수가 있는데 묶어낼 때는 어소시에이티브 프로퍼티 그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면은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묶어낸 게 0이 되고 따라서 이 x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걸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지금 두 번째 부분에서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그 마이너스 알파를 넣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것은 필드라고 하는 이제 그 가정에 의해서 이제 존재성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알파의 인버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보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이건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을 푸는 것까지는 이제 저는 여기서 마무리했고 솔루션도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유니크한가? 유니크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방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니크니스를 따로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방식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냥 숫자만 그냥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X가 두 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X1과 X2가 있고 X1과 X2가 다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비교법을 쓰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 X1과 X2가 F라는 필드의 원소라고 픽스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유니크한 그러니까 이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X1과 X2를 빼버렸을 때 이제 제로가 아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가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X1 빼기 X2를 이제 해보았을 때 이제 당연히 아래와 같이 똑같이 나올 거고요.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분배 법칙을 사용했을 때 부호들이 바뀔 것이고 그 부호들이 바뀐 거를 이제 커뮤니티브 그
저기 뭐냐 저기 이거 한국 이게 계속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걸 이 뒤에 있는 걸 교환을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가 되어가지고 0이 돼버리니까 이게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 방식대로 풀었는데 음,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이 유니크니스에 대한 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솔루션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생각대로 그냥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위에 존재성 증명하는 거에서요. 네. 준체성 이 파트 2 네. 말씀하세요. 아, 이거 말고 첫 번째 부분이요. 네, 안에 네. 그 여권 필드에서 여권이 유니크하진 않은가요? 원래? 그 필드에서는 유니크성이 그 여권이 유니크하면은 그냥 어차피 저거를 만족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파트 1에서 유니크하게 익시스트한 게 바로 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확실하지가 않아서 필드의 저도 여건이 유니크하게 존재하는가. 네. 아마 솔루션에서 훔치고 들어간 게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유니크성 말씀하셨던 게 이제 필드의 이제 그 속성들이기 때문에 유니크성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걸 텐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그냥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차치하고서라도 스스로 유니크니스를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파트 2 그 써보고 저번에 했던 게 그 여권의 유니크성을 증명했던 거 아닌가요? 그 저번에 했던 게. 저번에 했던 거요? 저번에 했던 거는 이 위쪽이었을 텐데 네. 요건 어 근데 저번 것도 네, 결국 이거죠. 저번 거는 멀티플리커티브 인버스니까 곱셈에 대해서 여건을 증명을 한 거였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멀티플리커블 인버스인 건 맞는데 네. 이게 덧셈으로 바뀐 것뿐이라서 음, 성질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송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하나니까 딱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 더 증명을 안 하고. 아, 솔루션에서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그냥 저는 어차피 이거를 뭐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를 들어가고 싶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런 유니크니스를 이게 한번 이게 저번 주랑 반복이 되는 내용은 맞는데 그냥 제가 이게 익을 때까지 한번 뭐 해봐도 그냥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두 번 정도 이제 써봤는데 일단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이제 좀 그 계속 이제 이런 걸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게 저희가 저번에 유니크니스 증명했던 부분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번에도 어떻게 했는지. 그때도 그냥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했었죠. 잠시만요. 여기서부터였어요. 여기서부터죠. 두 개 있을 때, 네. 어, 아, 저는 사실 이번에 유니크니스 증명한 게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긴 했거든요. 그게 X2로, X1, X2 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것까지 맞는데, 그 다음에 그냥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각각 대입해서 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0이 됐다. 그래서 모순이다. 음, 그러니까 이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 어, 음,
제가 모르겠네요. 저도 막 이게 사실 이게 그렇거든요. 저는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써나가는 거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맞겠지 하면서 그냥 퉁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저도 모르겠네요, 당장. 그냥 이게 어 딴지를 걸려면 걸 수 있는데 그냥 이게 이렇게 이 부분이 제일 지금 문제라고 짚으신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나? 이거 너무 그냥 나이브하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딱 그거잖아요. 뭐 A는 3인데,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토톨로지일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그 정의를 이용해서 X1, X2가 다른데 X1, X2 둘 다 인버스이면 모르겠네. 음, 말만 결국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더 괜찮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냥 일단 저는 괜찮은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 방법을 쓴 거고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근데 찾아보면 더 좋은 방법들도 있겠죠. 그, 이거랑 혹시 그 뒤쪽에 그 지금 보시는 책의 연습 문제 뒤쪽에도 계속 필드 관련된 증명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그 약간 커리큘럼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뭐 그냥 선영대서 뭐 책에 있는 엑서사이즈 가져온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냥 이 책이거든요. 디스크리트 매스매틱스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책에 있는 뭐 연습 문제를 그냥 제가 그 솔루션 있는 것만 뽑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 음. 네, 뭐 이게 말이 맞는 이게 사실 이게 말만 맞는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커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뭐가 되든 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이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말만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있고. 이걸 풀면서도 좀 되게 이거 문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x가 그냥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그거 자체가 파트 1에서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뭔가 좀 아, 파고 아, 들으려고 네. 하니까 뭔가 말만 되게끔 뭔가 내가 계속 단어만 이제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말만 되게끔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의에 나와 있는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써가지고 블럭 맞추기 하듯이 맞추거나 근데 그거를 벗어나게 되는 순간 이게 그러니까 너무 산으로 튑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좀 그 선 딱 벗어나는 순간 이게 지금 뭔가 수학이 아니라 뭔가 지금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한 생각을 끄적이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최대한 근데 안 이, 시도를 한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말만 맞는다라는 말이 사실 정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쵸. 네, 그거 맞죠? 맞는데 약간 그런 이거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는 느낌을. 근데 똑같은 얘기를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prove uniqueness를 한다고 했을 때 suppose X has two solution X1 and X2라 했잖아요.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이 솔루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럼 X1, X2가 만족해야 되는 게 어쨌든 뭐 알파 플러스 X1이 베타고 알파 플러스 X2도 베타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정의를 그대로 그냥 적용시켜서 모순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은 맨 첫 번째 줄에 서치 that만 써주면 좀 더 명확하게 증명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서치 제가 대신. 딱 네, 그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이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X1, X2가 네.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가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뭐 서치 대트 이런 것들을 적어가지고 이 뒤에 뭐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게 X1, X2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음. 그럼 이제 X1, X2의 뭐 어떤 필드에 대한 필드의 뭐 정의라든가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전개를 해서 어쨌든 모순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 결론은 종막은 이렇게 똑같이 갈 텐데 아무튼 초반에 시작을 하는 아, 스테이트먼트만 좀 더 확실하게 쓰면 그 뒤에는 그냥 쭉 전개하는 것뿐이잖아요. 사실 정의를 그대로 네, 적용시키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항상 이 첫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쓰는 게 좀 어려운데 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만족하는 이제 뭐 어떤 뭐라고 할까? 뭐 이런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X1, X2가 있고 두 개가 다른데 네, X1 플러스 알파도 베타고 X2 플러스 알파도 베타다. 이렇게 됐을 때 X1이랑 X2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제가 방금 말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X가 두 가지 suppose X has two solutions 하고 X1, X2인데 네, 이때 그럼 X1, X2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일단 X1, X2가 달라야 되고 네. 그리고 X1 플러스 알파가 베타고 X2 플러스 알파도 베타인 거죠. 엑선 플러스 알파도 베타. 베타고 X2 플러스 알파도 베타인 거죠. 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적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X1이랑 X2가 같을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 그럼 이제 모순이 발생해서 가정이 틀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이게 이 부분에서 정의가 좀 더 되었어야 됐다 말씀이신 거죠? 이 서포스 이 지금 여기 부분에서. 네, 맨 처음 그 서포즈 부분에서 그렇죠. 그 뭐라 맞는 말씀이시라 가지고 제가 뭐라 할 말은 없는데요. 그렇죠. 이걸 그냥 제가 그냥 대충 투 솔루션 하고 이제 퉁치고 넘어간 거긴 하죠. 아, 그거랑 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뭐 딴지 걸리면 이런 것도 한 것도 없죠. 이제 뭐 그쵸. 네, 해가지고 뭐 어쩌라는 건데 약간 이런 것들은 항상 그런 것들이니까. 하, 뭐 저는 사실 그냥 이 문제 하나 풀었거든요. 뭐 혹시 뭐 하실 코멘트 있으실까요? 저는 더 없습니다. 저도 네, 저는 그 여건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하는 게 제일 그냥 간단한 풀이법이 아닌가 싶어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뭐 발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뭐 다른 더, 분들 있으신가요? 통영쌤 있으신가요? 저는 한 문제 정도 있는데 요즘은 학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한 문제씩밖에 못 풀고 있어서. 통영쌤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제가. 네, 저는 오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는 뭐 증명 문제 이거 계속 열심히 풀고 있고요.
요거는 아직 제가 못했어요. 그 프로블럼 4-3에 그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십, 그 처음에 이퀴벌런스 클래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적는 거는 제가 그 어떻게 적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얼마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다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퀴벌런트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거기서 이제 파티션이랑 같다라는 거를 보이고 싶은데, 그거는 이 부분은 아직 제가 못했고요. 저번에 풀다가 저 이번에 새로 푼 거는 이제 4-4번인데, 릴레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인지를 보이는 거랑, 여기에 대한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뭐 기술하는 거, 그 다음에 파티션을 기술하는 거 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리플렉시비티랑 시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요 릴레이션을 정의해서 나오니까 그냥 간단하게 데피니션, 릴레이션에 대한 데피니션 때문에 이게 리플렉시비티랑 시메트리는 만족한다 라고 써놨고, 왜냐면은 그냥 리플렉시비티 같은 경우는 x1, y1이 요 x2, y2가 x1, y1이라고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3x1 y1은 3x1 y1이다 라고 쓰는 거여서, 그거를 그냥 정의상 만족된다. 이거 시메트리도 마찬가지로 이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트랜시스티비티도 거의 그렇게 보이면 되는 건데, 요거 만족 그 요거 만족하고 요거 만족하면은 요거 세 개 만족하는 거니까, 세 개가 같다는 게 만족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 잘못 썼네. 요거 1, 2 바꿔야 되네. 이런 네, 이거 아니라 1이네. 네,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트랜시티비티도 만족을 해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은 여기서 만족을 한다 라는 거 1번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 이퀴밸런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무 점에 이퀴밸런스 클래스들은 그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을 갖는 모든 점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정의상 그냥 이 뒷부분을 요거 그 뭐냐 요거를 조금 제가 너무 간단하게 쓴 것 같긴 한데, x, y 물 tilde a, b로 하면 3x-y는 3a-b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모든 x, y, r 순서쌍을 모아주면은 그게 결국엔 그냥 정의상 이퀴벌런스 클래스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조금 첨언을 해 놓은 거는, 요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슬로프가 3이고 y 인터섹트가 b-3a인 직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디스크립션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파티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하나 더 제가 써놓는 게 낫었을 것 같은데, 이퀴벌런스 클래스 아까 이 전 문제랑 연관이 있는 건데,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파티션을 정의를 할 수가 있다. 파티션을 이퀴벌런스 클래스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써놨으면 그게 조금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요거에서 힌트를 얻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은 다 슬로프가 3이고 y 인터셉트가 b-3a인 그런 직선들인데 요 b-3a가 뭐 a랑 b랑 실수 전체에서 골라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b-3a가 실수 전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파티션 이렇게를 이제 여기에 속하는 원소 각 p 알파를 이렇게 알파도 빼먹었네요. y는 3x 플러스 알파 해서 요 알파는 아무 각각의 이거 썼군요. 제가 알파 아무거나 R에서 하나 고른 거에 대해서 요런 집합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집합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그게 파티션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회 그거 발표 준비 때문에 아마 학회 끝나고 올 때까지 7월 중순 때까지는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만 보게 될 것 같아요. 한 문제도 다 이렇게 완성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어, 잠시만요. 어, 저는 없습니다. 제가 참, 이거는 그냥 이 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 제곱이라고 하면 저거의 그 집합의 크기가 제가 알기로 그냥 집합의 크기랑 같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파티션을 제곱 스페이스를 파티션으로 나눴더니 개가 나온 거잖아요. p 알파개가. 그러면 아니 뭐 대단한 거 아니 그냥 신기하네요. 어쨌든 아, 파티션이 실속에 있는 거네요. 여기서는 알았습니다. 그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음, 파티션이 언카운 제가 그 위키에서 정의 같은 거 봤을 때는 반드시 카운터블 하거나 이래야 돼. 그러니까 인덱스 셋 같은 것도 카운터블 하거나 뭐 이럴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파티션 아무리 봐도 생각해보니까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을 다 모아놓은 걸로 파티션을 만들 수 있고 파티션으로 네, 이퀴벌런스 클래스 만들 수 있다는 그 정리를 이용하면은 결국에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을 다 모아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파티션이라는 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을 다 모아 놓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신기해가지고. 음, 제가 이거 네, 진짜 봐서 그런데요. 그 파티션이 뭔가요? 파티션이 그 정의가 파티션 정의가 따로 있긴 한데 그 어떤 원 집합이 있을 때 그 각각을 어, 공집합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그 교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인 그 부분 집합들을 다 쪼개는 그거를 파티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원소들, 아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들의 집합인데 그 부분 집합들의 집합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공집합은 아니어야 된다. 어느 원소를 뽑았을 때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근데 전체 다 합집합하면은 원래 집합이 나온다. 그 세 가지 조건 만족하는 게 파티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딱 그냥 진짜 그림으로 파티션 나누듯이 그 파티션 말 그 자체로 그 집합을 이렇게 칸막이 나눠서 원소를 분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그건가요? 디스조인트 유니언이 공집합이 되게끔.
네, 근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집합이 주어졌을 때.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 그대로의 진짜 그 파티션이군요. 네. 네, 그거를 뭐 수학적으로 좀 더 명료하게 작성한 저는 몇 가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그 하신 발표들 외에 혹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쭉 다 듣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풀면서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원래 이제 호목을 풀다가 호목 수준에서 제가 도저히 이게 감이 전혀 안 와가지고 아예 선형대수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고들자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엑서사이즈로 들어오게 됐고 엑서사이즈도 비교할 만한 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내가 풀고 솔루션이 있는 문제들만 선정을 해가지고 다 비교해보고 내가 이게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재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 방식이 그 괜찮은지에 대한 좀 약간 불안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어 뭔가 그런 거죠. 수학적인 문장을 써야 되는데 뭔가 지금 제대로 쓰는 게 맞나? 그러니까 너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너무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익숙해진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쓰는데 익숙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신 말씀 있으시고. 저는 이 스터디에서 보통의 경우에 미상 수학 기대수 강의를 들어오는데 강의를 제가 강의를 듣기만 하거든요. 근데 강의를 듣고 연습 문제도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 사용하신 교재가 이름 뭐였죠? 아무튼 그 유명한 위상수학 교재 저도 있어서 연습 문제도 PDF가 있길래 풀어보려고 했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 하시는 그 미분기하 네, 혹시 송주환 선생님 하신 말씀 있으시고. 일단은 요거를 마치고 나서는 제가 연구에 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중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스토카스틱 캘큘러스랑 그런 제가 진화생물학 모델링을 해야 돼서 거기에 브라운 운동을 그 약간 기본적으로 깔고 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돌연변이나 이런 거를 드래깅하는 걸로 그거를 모델링하고 이래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좀 모델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아, 혼자서 보려니까 이게 전혀 다 브라운 운동 이해가 전혀 안 되고 해서 뭐 그 채널에 올라가 있는 것 중에 몇 개 보고 이랬는데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요거 증명 문제 하는 거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직 책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그 기준점을 잡고 갈 교재나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서 그거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몇 가지 좀 피드백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님. 그 아, 좀 애매하시면 알려주십시오. 맞습니다. 인터넷 좀. 그 네, 계속 좀 말씀 좀 드리면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X1이랑 X2가 다르다고 가정하고 뭐 모순을 끌어내든 아니면 그냥 어떤 정의로부터 지적증명을 끌어내든 그 자체가 그렇게 막 그 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중간 과정이라고 여겨져요. 그리고 또 사실 한창 정신없고 바쁘실 텐데 이 한 시간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하시는 것 자체도 분명히 쉽지 않으실 텐데 그 공짜가 없다 보니까 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냥 디테일에 대해서 그냥 이거 뭐 규율법이 낫다, 뭐 지적점이 낫다 이런 말들보다는 그냥 거기서 그냥 좀 더 푸시하시길 그냥 권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어떤 회방 놓을 이유가 안 느껴지고요. 그 하시면 됩니다.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 송준현 선생님도 사실 많이 바쁘실 텐데 그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일단 문제들 그냥 단순하게 풀어본다라는 접근에 대해서 그 현명하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누시는 것 장으로 쓰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 그 위상수학에 대한 질문들도 하시긴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좀 들으면서 좀 여러 생각들을 좀 했는데 어 뚫린 입이라고 가감없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한마디로, 제가 단어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냐면요. 잔머리. 그러니까 이게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바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 정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시간상 그 에너지상 쉽지 않은 것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의미들을 폄하할 의도는 모든 의미에서 전혀 없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고 많이 늦었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수학을 지금 대하시는 어떤 방식들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 찍먹과 잔머리의 정서에 아직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운동이라고 할 때 저희가 어떤 이제 목표를 잡고 운동을 시작을 할 때 이게 공짜가 없는 논리이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어떤 고통스러운 게 힘들잖아요. 네. 모든 그거는 당연한데 그거 이해 안 가는 거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접하는 거에서 잔머리가 너무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스를 회피하는 선으로 그 계속 그 경계로 안 가는 거가 너무 아, 네.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하시는 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초심자로서는 당연한 것인데 그 어떤 바다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담그는 거에서 시작을 하지만 일단 들어가야 돼요. 네.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공짜가 없기 때문에 하신 걸로 인해서 얻으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쪽으로 계속 미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들 쭉 들으면서 고민했다가 그냥 문제가 없는데 그냥 격려를 하는 선에서 오늘 얘기를 끝을 낼까? 아니면 했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약간 오히려 현명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잘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단어를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잔말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이유가 그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떤 그 공짜가 없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보상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그러니까 어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는 그 아래쪽에 다 그물망하게 쳐져 있는 거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그냥 나한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남한테도 공짜가 아니고 이 트레이닝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래서 그 조금 더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런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맞기는 맞아요. 어떤 이제 수학적인 문해력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 조건이 맞기는 맞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나의 어떤 그것들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필요한 대상들을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그리고 그 디파인되어 있는 방식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는 그런 어떤 일련의 그 힘들은 찍먹이나 잔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의의 단순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보상들은 가져가실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남을 위해서 뭔가를 발표한다 이런 정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그 측면에서 판결죠. 이게 그 어떤 운동 배우는 것처럼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제 초심자로서 어떤 것들을 배울 때 당연히 하는 것 자체 그냥 그리고 사실은 헬스장에 꾸준히 가는 것 자체로서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찍먹과 잔머리를 벗어나야 돼요.
네. 저는 그냥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찍먹과 잔머리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하시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든 의미에서 전혀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 원하시는 게 그 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그냥 그 쌈박한 어떤 무슨 프린시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내가 여기서 정도를 걷기 위한 그 구조가 그러니까 내가 정도를 걷기를 원해.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수학 전공을 해야 하냐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도 없고 지금 여기서 어떤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지점들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알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잔머리의 컨시퀀스는 뻔해요. 전 딱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제가 지금 그 간극을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일부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달이 혹시 되나요? 그 네.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잔머리 굴리는 경우랑 잔머리 굴릴 줄 알지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랑 그러니까 그 정서도 제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쪽으로 하는 게 내가 어떤 그 뽕을 모든 의미에서 뽑아 먹겠느냐. 수학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함으로 인하여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지금 하신 것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못하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랬을 때 그 좀 더 고통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뭐 문제를 덮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도 아니고요. 근데 어떤 그 저변의 어떤 정서에 대해서 내가 느꼈던 거는 아 이게 그러니까 좋아지셨어요. 특히나 강변 쌤 많이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그 여전히 그 그물은 좀 빠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일단 도와줬다고 말씀 코멘트 해주셔서 굉장히 좀 감사드리고요. 약간 그 지금 제 정서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스펙트럼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뭐 수학 익힘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 뭐가 있냐면 야후가 풀었던 난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어딘가를 찍어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그게 찍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을 초심자로서 레벨 제로인데 레벨 100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을 내가 잡고 가려고 하는 게 그게 찍먹이고 그게 잔머리예요. 못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명확하게 말씀. 예를 들어서 그 회사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얻으신 그 역량을 만약에 신입사원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면 알까요? 절대로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고 오만이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서는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비로소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모래 해변가에서 찍먹해가지고는 절대로 못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런 게 좋다라고 어떤 그냥 간접 경험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간 확신을 주는 게 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괜찮다. 들어가도 안 죽고. 그리고 오히려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커미먼트를 단순하게 하시면 된다. 근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높은 완성도를 위하여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냉정하게 샘을 해보시는 거에서 어떤 그 잔머리의 정서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약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옵티멀 트랜스포트 쪽이 됐든 이런 큰 그림들을 염두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실제 그런 필요들도 사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도움이 되는 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그 어차피 큰 그림 그러니까 이건 있다는 거는 오히려 오케이거든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사실 나중에 이해해야 되고. 근데 그 정서가 내가 이 큰 그림을 이해함으로써 내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줄이는지의 카테고리여서 그게 잔머리거든요. 레벨 제로에선 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레벨이 한참 오르고 나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제 이 의미 있는 쪽으로 가려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순한 논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서 어떤 좋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도 이게 어떤 태도 하나, 하는 방식 하나,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도 적용이 되고 남한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거기서 그 정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저는 오늘 하신 거에 대한 비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높은 완성도를 염두에 두실 때 그 공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어떻게 고통받으시겠네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김노영 선생님은 솔직히 는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계속 잔머리 네. 걸리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할 말들이 있겠지만 조금만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됩니다. 위상이 어쩌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찍먹과 잔머리의 문제입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를.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이만희의 정서들이 그 어떤 그 일종의 그 두려움과 그리고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깊이 공감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도가 가장 나의 어떤 이득을 맥시마이징하는 방식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말이 아니라 특히나 이런 공부의 카테고리에서는 그 정면 돌파가 어떨 때는 가장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는 방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외사법에서 다루어지는 스터디들은 그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잃을 게 없어요. 지금 이 훈련들 자체가. 그래서 사실 송영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 지금 너무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그 라인에서 그냥 이게 나중에 어떻게 다 쓰여요. 모든 의미에서 다 쓰여요. 이게 약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 탁구 배울 때 처음에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스테이지의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 탁구장에 가요. 제가 약간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 고민을 많이 해요. 아, 이게 응용 사이드의 목적을 가지고 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들을 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이게 제 책임이 따르는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굳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탁구장에 가서 어떤 이제 탁구를 치려는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코치가 그 경험은 좀 있는 코치라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코치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 탁구를 재밌게 치고 싶으냐? 그냥 동네 그냥 아저씨들이랑 아줌마들 어울려가지고 아니면 진짜 잘하고 싶으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보통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냥 기본적인 스윙하는 자세 이런 거 하나도 사실은 나중에 놓고 보면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저 어울려가지고 치지 마시고 그냥 저기 거울 앞에서 하루에 동작 10만 번 게임하지 마시라. 그냥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되게 세게 얘기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근데 만약에 아, 나 재밌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아, 그럼 저희 가서 재밌게 복식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정서가 되는데 반년 지나면 그 제대로 연습한 사람한테 한 점도 못 넣어요. 이거는 그 선택을 하는 문제에 가까워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 대한 그것들을 감내하는 거는 내가 이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것들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것들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하고자 이 공부를 하신다고 이해를 해요. 모든 의미에서. 그러니까 굳이 이제 시간을 내셔서 수학을 하시는 거고 오히려 제가 드려야 되는 거는 지식적인 확신이 아니라 약간 마음으로 확신을 드려야 되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계속 말씀드린 어떤 순수 수학으로서의 그 사이드가 아니라 지금 응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이 수학이랑 접목해서 얻으시는 거에 대해서 그걸 얻고자 하시면 지금의 이 맥락에서는 그 잔머리라고 여겨지시는 부분들을 조금 탈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정도로 가는 길들을 가보시면, 그러니까 전 지식에 대해서 확신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솔직히 확신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뭐라고 해야죠? 오히려 어떤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설득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약간 그런 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쁘신 거 알고 지금 하시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그리고 실제로 늦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는 거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하신 만큼 늦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그 퀄리티를 낮추기가 아깝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하시다 보면 남이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어떻게 보면 매개체고, 어떤 같이 스터디하는 장을 토대로 내 공부라는 그 어떤 장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남의 설명해 준 거가 아니라 그냥 내가 깨쳐질 거예요. 이거였구나.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가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이 삽질하는 의미라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삽질로서 이제 실제로 느신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제 당장 내가 하려는 거랑 별로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 약간 이것들은 나중에 이제 탁구 칠 때 지금은 거울 보고 어떤 동작 하나 연습하고 이거 짜잘한 거 하나 고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지금 하는 어떤 멋져 보이는 그런 모습에는 별로 무관해 보이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진짜예요. 오히려 거기서 약간 확신을 가지시고 약간 인내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분명히 공짜가 아니고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꼭 말씀드리시고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정도가 헷갈리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해왔던 대로 이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정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제가 생각한 정도가 뭐냐면, 뭐 이제 야후의 난제 이런 것들을 하나 붙잡아가지고 진짜 막 골 싸매는 것도 말씀하신 정도에 좀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DD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 레벨이 제로기 때문에 레벨 100에 대한 건 말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던전 들어가서 드래곤을 잡는 거는 그 아직 그 직업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약간 게임 캐릭터 얘기하는 거예요. 스탯이 전혀 찍히지도 않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면 던전 입구에서 끔살입니다. 던전 그 보스는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정도를 쌓아가지고 그 어떤 장비가 갖춰지고 스킬이 갖춰지면 팀을 짜서 하는 거는 하면 되는 문제예요. 오히려 그 약간 캠 캐릭터를 처음 키울 때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되게 민감한 스킬셋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이걸 어떻게 찍어야 이게 오히려 그 이게 중수 고수로 갈 때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그 간극에서 이 초심자의 스테이지를 대하는 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맞고 나중에 남에 대해서 선생 노릇을 할 때도 맞아요. 그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그 약간 나루토 그것처럼 처음에 이제 나루토가 어렸을 때 나는 호카게가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그것도 한 가지의 어떤 모티베이션 주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스테이지에서 배워야 되는 것 자체에 집중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스승을 만나서 지라이아로부터 어떤 나사넌이라는 기술을 배우고 근데 그때만 봐도 사실 허접되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굉장한 걸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바뀌는 걸 염두에 놓고 지금 천재 배우는 나사넌을 찍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그거 자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게 내 거가 되는 순간 그게 완전히 다른 걸로 변성이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게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거가 없는 거는 너무 자명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을 찍먹할 필요가 그러니까 찍먹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 의미 있는 찍먹을 위해서는 지금 이 스테이지는 제대로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찍먹이 나쁘다 이 말도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 그냥 그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전 딱 지금 이 스테이지 훈련이거든요. 그 이게 잘 되어 있으면 나중에 딱 치고 빠지는 거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먹는 거에서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아끼는 구조가 될 거예요. 사실 말씀드리시면 돼요. 그냥 약간 그 생각인데 아까 이제 회사 업무 관련해서 예를 들어주셔서 좀 와닿았던 게 좀 저도 그런 이제 어떻게 공부해서 하면은 사실 해줄 말이 없거든요. 그냥 회사 나와서 삽질했는데 약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가지고 좀 많이 와닿았고요. 결국 근데 약간 그 말이 저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하신 정도가 그럼 뭐 이걸 뭐 야후 문제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 약간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엄두도 안 나고 내가 뭐 당장 장비도 그냥 뭐 그냥 고물검 하나 들고 있는데 뭘 이제 할 수도 없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네, 어쨌든 이제 계속 해왔던 대로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뭐 솔루션을 보고 이제 그냥 내가 맞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납득되는 수준까지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과정 중에서 내가 주어진 어떤 정의를 어떻게 끌어와가지고 블록 맞추기 하듯이 약간 계속 그런 느낌을 가지고 뭔가 좀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봐. 약간 그런 센스에서 이게 어떤 잔머리고 찍먹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적어도 이제 저랑은 몇 개월 동안 나누신 대화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뭘 원하시는지 모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적어도 수학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계속 그 확신을 원하시는 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거는 그 맥락과 연결이 될 때 나는 거기서 좀 드리고 싶은 그 생각으로 계속 정서적으로 가는 라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하는 그것들은 그것들에 있어가지고 하나도 빼고 그 가감할 게 없어요. 이건 다 너무 기초이고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게 아예 없어요. 이게 어떤 전공 수학을 공부하는 이결이 아니에요. 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약간 그 고리를 좀 끊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내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 거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의 정서에서 나중에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백월드로 지금 거를 보고자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레벨이 오르면 그게 보여요. 레벨을 올리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레벨 제로에서 나중에 내가 레벨 100까지 어떤 그 튜토리얼을 보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레벨을 한번 끝까지 찍어왔으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나중에 그냥 보이잖아요. 그냥 그 정도에서 그냥 내가 레벨을 올려버리면 거기서 다른 게 보이는 걸로 가는 게 맞고요. 그 허접 레벨에서는 그 어떤 걸 해도 어차피 허접이에요.
이게 어떤 무시하는 정서 그런 말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오히려 나중에 굉장히 큰 거를 염두에 두면 오히려 지금 어떤 것들에 대해서 퀄리티를과 시간과 에너지에 어떻게 퀄리티를 들여야 되는지가 굉장히 명료하다는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 계속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스터디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어떤 제 책임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 그게 되면 어떤 특정 거가 되면 그 다음에 해드려야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속 저한테 저한테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사실 어떤 던지시는 메시지는 아 지금 이제 그 학원이 있다. 근데 이거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돼야 돼요. 음, 단순해요. 안 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게 이거는 되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신데 근데 아 내가 이거 이런 거를 굳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상관도 없는데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할 거라면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잔머리나 어떤 꼼수가 이게 약간 꼼수의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근데 이 꼼수를 버리는 것도 꼼수 쳐보면서 그 속된 말로 털리면서 꼼수를 버리는 라인이 되죠. 꼼수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네, 꼼수 부리지 말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분들 다 와닿았고, 네,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네, 저희 다 인간이니까. 저도 그래요. 네,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오히려 제가 이게 책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걸 하시려면 지금 이거는 그 잃으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에서도 잃으실 게 없어요. 전혀 없고 잘하고 계세요. 그 사실 그냥 이렇게 계속 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제가 꼼수라는 단어를 어떤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휘를 굳이 썼지만 사실 그런 단어를 쓸 필요 없이 그냥 계속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 의미 있는 퀄리티로 완성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진솔하게 말씀을 드린 정서이고 부정적으로 어떤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정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냥 제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가 있으실 텐데 그 스트레스에서 그 이면에 뭐가 있으실 거냐면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이게 나중에 연결될 거예요. 근데 스티브 잡스도 그 말을 하잖아요. 커넥팅 닷. 그 비슷한 거거든요.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뭐 근거라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채널에서도 기계학습 쪽으로 어떤 대학원생들이랑 스터디들도 제가 이제 어떤 진행해 온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필요들이 그 사람 어떤 그 특정 스테이지에서 있는지들은 제가 경험이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지금 요 훈련들은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그 누구나 다 거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이 스테이지는 사실 재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 스테이지에서는 어떤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것이 그냥 넘어가는 스테이지라고 저는 봐요. 단순해요. 그리고 다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넘으시면 또 그 다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그냥 되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그리고 수학은 둘 중 하나잖아요. 산수이거나 논리이거나. 나머지는 해석일 뿐. 지금 저는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그 말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최소한의 어떤 논리랑 아주 최소한의 산수를 위해서 그 최소한의 지점들을 하는 거에 대한 훈련으로서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라인이고 그 어떤 그 한 가지만 좀 피드백을 드린다고 한다면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정합을 일단 맞추시고요. 수학적 정합을 맞추신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에 대해서 어떤 내 짜증과 어떤 그 있어 보이는 말들 말고요. 그러니까 그냥 좀 진솔한 정서들에 대해서까지 나누시는 그 정도면 제 생각에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다 보면 괜찮으십니다. 잘하고 계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스터디 자체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이제 그냥 큰 그림에 대해서만 공유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2, 3분 있다 나가봐야 돼서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그 코멘트 이제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참 힘든데, 어쨌든 약간 속으로 그 생각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 해도 괜찮나?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들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좀, 네, 그 다른 분들께서도 계속 열심히 하고 참여하고 계셔가지고 좀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좀 이 정도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혹시라도 이게 아마 이게 스터디를 하다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내가 한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좀 제대로 된 뭔가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게 아마 니즈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요청을 몇 번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장이기 때문에 이게 꾸준히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거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주 어쨌든 그냥 전날이 됐든 당일날이 다시 좀 해야겠다.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딱 좋아지는 거라고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레코드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